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아가, 일하느라 고생한다. 날이 엄청 덥구나. 네, 어머니.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니, 글쎄. 내가 네 시누이집에 애들을 보러 왔는데 말이다. 네, 그런데 어머니?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어서 네 시누이한테 물었더니 고장이 난 것 같다고 하질 뭐냐? 네, 그럼 어떡해요? 더우실 텐데. 그래서 말인데 나는 괜찮은데 애들이 더워서 말이다. 너네 집은 에어컨이 새 거라서 한번 작동도 해볼 겸 해서 너희 집으로 가려는데 비번이 어떻게 되냐? 네,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요? 에어컨이 최신 무풍이라서 엄청 시원할 것 아니냐? 잠시 너희 집으로 피서를 가야겠다. 순간적으로 어찌 해야 할지 참 난감했어요. 오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참 그렇고 적당한 핑곗거리도 생각이 나지도 않았으니까요. 어머니, 저희 집은 형님 집에서 멀어요. 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더운 날 오시다가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어머니 집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다. 우리 집 에어컨이 오래되어서 그러는지 소리가 시끄러워서 못 쓴다. 왜? 내가 가는 게 싫으냐? 아니, 어머니 싫다기보다도 지금 집이 정리가 안 되어서 어머니가 오셔도 엄청 불편하실 거예요. 오늘은 참고 선풍기로 지내시다가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해서 고쳐서 쓰셔야죠. 일단 형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니, 바쁜 애를 뭐하러 전화를 하니? 내가 알아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면 될 일이지. 시어머니는 제가 흔쾌히 비번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에 기분이 상했는지 퉁명스럽게 말씀하시고는 그냥 끊으셨어요. 사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는데다가 갑작스런 신혼집에 피서가 웬 말이란 말인가. 신혼집이 가까운 것도 아닌데 괜히 핑계를 대고 아들네 집에 오시고 싶어서 그런가 싶더라고요. 그런 후에 회사 업무에 바빠서 잊고 있다가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저기 엄마가 누나 애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와 계시니까 퇴근하면서 장에 들러서 뭐 먹을 거라도 넉넉히 사와. 애들 먹을 것도 사오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와 계시다니. 자기가 비번 가르쳐드렸어? 왜?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더워서 한시도 못 있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어떡해. 아들 집이라서 오시고 싶어하는 눈치이신데 오시게 해드려야지. 뭐? 그럼 나한테 물어보고 가르쳐드려야지. 왜 맘대로 오시겠어? 너 가만 보면 참 이상하더라. 장모님은 내 허락받고 오셨어? 우리 엄마랑 같아. 우리 엄마는 맨날 나 힘드니까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챙겨주시려고 그러시잖아. 우리 엄마가 와서 자기한테 손을 끼친 적 있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너 말 정말 이상하게 한다. 그럼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손해를 끼친다는 말이냐? 네가 벌써부터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니까 나한테 장을 보라고 하지 않았어? 너는 우리 엄마가 오면 네가 특별히 하는 일이나 있었니? 가만히 앉아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이나 받았잖아. 야, 너 웃기다. 그것도 싫을 거면서 결혼은 왜 했냐?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집이 엉망이라고 하시면서 청소하고 있다더라. 그 말에 더욱더 짜증이 났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할 일은 하고 살아야지 더럽게 하고 산다고 아들에게 엄청 잔소리를 했을 것이 틀림이 없었거든요. 거봐라. 우리 엄마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채워만 주시고 가시는데 어머니는 잔소리를 하시잖아. 이러니까 내가 불편한 거 아니겠어? 장은 네가 봐라. 나 바빠서 연장 근무하니까 그래 알아. 뭐야? 장을 나보고 보라고? 연장 근무? 우리 엄마가 모처럼 우리 집에 오셨는데 무슨 연장 근무야? 못한다고 하고 빨리 와. 미쳤니? 네가 뭔데 내 회사 일을 해라 하지 마라 간섭이니.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하면 너나 빨리 조퇴라도 해서 장도 보고 어머니 맛있는 거라도 차려드리고 하든지 해라 라고 하고는 끊었어요. 사실 저는 연장 근무 같은 거 없었어요. 억지로라도 연장 근무를 하고 싶더라고요. 몸도 피곤하고 퇴근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면 진이 빠져서 피곤했어요. 그래서 어느 세월에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어린 두 조카들을 챙기겠냐고요.
그러느니 차라리 일을 핑계를 대서라도 가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회사 동료 직원과 함께 회사 주변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인근에 있는 그 직원을 원룸에서 있다가 왔어요. 시어머니께는 미리 전화를 드렸고요. 어머니,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연장 근무를 해야 해서요. 아마도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것 같아요. 회사 일 때문이라고 하는데 별 말이 없으셨죠. 그리고 집에 9시가 넘어서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아직까지 시어머니와 시누이 애들이 가지 않았고 치킨이며 피자며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수박을 쪼개서 먹은 흔적하며 과자 부스러기들이 널려있는 것하며 난리 판굿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집이 어질러져 있어서 시어머니가 청소를 했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정신없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뿐이겠어요? 시누이 남편까지 퇴근해서 와서 남편과 함께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서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거실에 택자로 누워 있었고 시누이 애들은 방에서 자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지도 않고 또 뭐라 하시더라고요. 너네 회사는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살림하는 여자는 어떡하라고 일을 곧다이로 시켜먹는다니? 시어머니는 그러시면서 얼척이 없는 말을 하셨어요. 일하느라 고생했다만 그래도 음식물 찌꺼기를 그냥 두면 날파리들이 달려드니까 어서 옷을 갈아입고 대충 치우고 씻어라. 나는 이들을 보느라 힘들어서 꼼짝도 못하겠다. 그리고 내 부엌살림이 아니라서 그냥 냅뒀다. 기가 막혀서 슬금슬금 열이 오르려고 했어요. 시누이 남편이랑 소파에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놀고 자빠져 있는 남편을 놔두고 이제서 퇴근해서 들어온 며느리에게 그게 할 소린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시간까지 일하고 온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또 일하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펄떡 일어나셔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 말하는 것 좀 보게. 세상에, 여자는 너 혼자서만 일하고 다니냐?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피곤해서 손 하나 까딱하기도 싫어요. 어머니 아들이 저기 있는데 시키세요. 라고 했더니 화를 있는 대로 내시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안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서재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시누이가 제 책상에 있는 노트북으로 회사 일을 본다면서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벌써 10시가 다 되어가는데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아예 차분하게 있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네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더 어이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옳게 얼굴 좀 보고 가려다가 내가 회사 일이 있어서 마저 하고 있는 중이었어. 엄마가 우리 애들 봐주시는데 에어컨이 고장나서 그러니까 고칠 때까지만 여기 있어도 되지? 미안해, 신혼집인데. 설마 하니 싫다고는 말 못하겠지 싶었겠죠. 하지만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형님, 가까운 어머니 집을 놔두고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세요? 저는 싫으니까 어서 형님도 그만하시고 형님 애들 챙겨서 돌아가세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편안히 쉬고 싶네요. 완전 예상 밖의 대답이었는지 놀라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뭐?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네, 돌아가세요. 지금까지 회사 일을 하느라 지쳐서 쉬어야 하는 며느리는 눈에도 안 보인가 보죠. 놀고 자빠져 있는 아들이나 딸도 있는데 뭔가 쳐놓지도 않고 오자마자 치우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뭐야? 말하니 꼬락서니까 왜 그래? 형님, 제가 지금 피곤해서 그러니까 빨리 애들 챙겨서 어머니랑 돌아가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얼척이 없다는 듯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애들은 잠이 들었으니까 엄마랑 여기서 주무시게 하고 나는 내일 저녁에 다시 올 테니까 그래 알아. 제 말은 완전히 무시하고 방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쟤 왜 저래요? 웃기네. 완전히 자기 시집 식구들을 벌레 보듯이 하네. 그러게 말이다. 난 저렇게 안 봤는데 아주 보통이 아니다. 내가 내 아들 집에 올 수도 있는 거지.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그랬더니 옆에서 남편이 미안해하면서 그러네요. 엄마, 누나, 원래 저렇지 않았었어요. 아마도 일하고 오느라고 피곤해서 그런 걸 거예요. 제가 잘 타이를 테니까 누나 집 에어컨을 고칠 때까지 저희 집에 조카를 데리고 있으세요. 뭐로 왔다 갔다 해요. 누나도 퇴근 후에 여기 와서 조카들 보면 되고 밥도 여기서 먹으면 되겠네. 헤헤. 그리고는 나한테는 간다는 말도 없이 형님과 형님 남편이 저희 집에서 나갔어요. 완전히 저를 무시하는 처사였어요.
작은 방에 형님의 두 애들을 재워놓고 가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형님의 두 애들을 아예 맡겨놓고 간 셈이었죠. 그러다가 합가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시간 문제일 게 뻔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은 늘 비어 있었고 이렇게 쾌적하고 좋은 집에서 편안히 피서를 즐기시는데 가겠다고 하시겠냐고요. 그리고 남편도 괘씸했어요. 나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는 눈치이니 더 볼 것도 말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이 간 뒤로 안방에서 남편이 저에게 찢는 소리를 했어요. 당신은 왜 그래? 그렇게 마음이 좁아 터져서 어떻게 살겠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 좀 그러지 말자. 조금 양보하고 배려하면 좀 좋아? 네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매몰차게 해야겠어.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배려? 양보?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말이다. 네가 그렇게 네 맘대로 할 거면 나랑 왜 결혼을 했니? 너 멋대로 할 거면 너 혼자서 잘 살아봐라. 내가 네 인생에서 빠져줄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남편은 저에게 쿠시렁대면서 혀를 차고 방에서 나가서 거실에서 자더라고요. 저는 몸이 피곤했지만 그날 밤에 새벽까지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시어머니가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일어나니? 얼른 일어나라. 시간을 보니까 6시였어요.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서 더 자야 한다고 했더니 빨리 아침밥 하지 않고 뭐하냐고 난리셨어요. 조금 있으면 애들도 깨어날 시간인데 네가 어서 일어나서 밥을 해놓고 출근을 해라. 윤석이도 밥 먹고 출근을 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우리 안집밥은 안 먹어요. 라고 했을 뿐인데 잔소리가 따발총처럼 따따따따 정신사납게 쏘아댔어요. 비몽사몽간에 듣는 그 잔소리에 눈 밑에 바로 다크서클이 지는 것 같았어요. 이래서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을 함께 있어도 숨이 막힐 지경인데 절대로 안 될 말이었고 갑갑하더라고요. 물론 함께 살자고 하진 않으셨지만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셨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곧바로 에어컨에 실외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깝지만 그냥 구멍을 내버렸어요. 어차피 남편과 헤어지는 마당에 이 에어컨도 뜯어가려면 구멍을 내나 안 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요새 일반 에어컨 기사들이 새 것이든 헌 것이든 부착한 것을 떼어낼 때에는 무조건 가스줄을 잘라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모른 척하고 뭐라 하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뒤로하고 출근을 했어요. 조금 후에 시어머니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에어컨이 작동을 하는데 하나도 시원하지 않다고 난리 부르스를 주셨어요. 당연한 거였죠. 제가 가스줄에 구멍을 내버렸으니 당연히 시원할 리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몇 달도 안 된 새 에어컨이 벌써 고장이 날 리가 있겠어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어제는 내가 작동했어도 잘 됐었다. 그래요? 서비스 기사를 부를 테니까 어머니 집으로 가세요. 아마도 오늘 내일은 힘들 테니까 그리 알고 돌아가세요. 투덜거리시더니 그러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신혼집에서 형님의 두 애들을 데리고 돌아간 것을 확인한 저는 곧바로 집으로 가서 비번도 바꾸었고 친정집으로 제가 해왔던 신혼살림을 다 옮겨버렸어요. 부동산 사무실에다 신혼집도 내놓았고요. 그리고 저도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저의 신혼집에 도착을 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비번을 바꿨어? 어디 있는 거야? 엄마는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집으로 가셨다면서? 나도 우리 친정집으로 왔다. 부동산 사무실에다 집도 내놓았으니까 팔리는 대로 내가 준 전세금 내놓고 헤어지자. 네 짐은 옷 몇 가지 뿐이더라. 경비실에 있다. 남편은 저에게 정신이 나갔냐면서 여전히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럴수록 이 남자와는 평생 할 수 없다는 판단에 확신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장밋빛의 미래를 꿈꿨었던 우리 신혼집에 들어가 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경비실에서 남편의 개인 물품을 찾아가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잘 살라고 했어요. 혹자는 무슨 이런 것 하나 가지고 그러냐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었으니 아닌 것을 참고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이혼을 잘 결정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